메이저리그 좋아하죠? 남자들은. 여자들은 싫어하죠? 그죠? 자, 메이저리그에서 실제로 메이저리그가 인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냐면 이제 트랙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런 그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카이론 히고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투수가 공을 던지면 이거를 분석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죠? 카메라를 탁 찍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공의 속도부터 해서 구질부터 해서 분석을 해서 막 뿌려줘요. 실시간으로. 과거에는 멍하니 보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정보들이 그냥 막 화면에 막 찍혀 나가는 거예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야구는 원래 재미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 말고는 야구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야 이게 구질은 뭐다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이런 시스템들을 막 보여줍니다. 이제 더 재밌어지는 거죠.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근데 보면은 어떻게 돼요? 투수뿐만이 아니고 타구하고 선수들의 움직임까지 모두 처리해서 하루에 한 경기당 발생하는 양이 테라바이트급으로 발생한대요. 한 경기가. 하루 한 경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생성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게 정형화된 데이터예요? 다 비정형화된 데이터죠. 공 가는 거.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라고 하는 미스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죠? 미스틱이라는 회사에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들어왔죠. 도대체 얘네들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지 다시 뜨게 할까라는 게 한 1, 2년 전에 나왔던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빅데이터 업체한테 줘서 이거를 해봤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분석을 했어요. 어떤 분석을 했느냐? 자, 미스틱, 브라운 아이드 걸스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세요? 이런 시대는 옛날이라 그랬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SNS에 막 올라가고 있는 여러분들 좀 브라운 아이드 걸스 뭐가 좋아? 걸크러쉬 하네. 막 이렇게 보내죠, 막 서로 주고받고 하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SNS에 올리고 뭐 트위터든 막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막 하고 뒤에 댓글 달고 그런 거를 그냥 조용히 갖고 옵니다. 우리 나중에 하도비나 이런 시스템에 보면은 크롤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용히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가서 내가 원하는 글을 쓱 갖고 올 수 있게 오픈해놨어요. 오픈 API라는 게 있어서 정보를 갖고 옵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고 그걸 분석해요. 감정 분석이라고 합니다. 분석해요. 막 분석해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해서 막 제가 물어보지 않고 이제 분석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막 했던 자연스럽게 나왔던 얘기들, 친구들하고 했던 막 얘기들을 쓱 자연스럽게 분석을 해서 그걸 내놓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뭐가 좋을까 막 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나왔을 때 가장 인기가 좋았느냐? 2시 탈출 컬투쇼에 나왔을 때가 가장 인기가 좋았대요. 그러면서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걸크러쉬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에 주고받을 때, 걔네들은 뭐죠? 걸크러쉬 하다라는 용어가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이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일부러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이제 새로운 홍보 타이틀을 걸크러쉬라는 거를 타이틀로 내붙여서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자, 2시 탈출 컬투쇼 나왔을 때가 반응이 가장 좋았대요.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 1등. 너의 나라 얘기요?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야에까지 다양하게 지금 되고 있죠? 이런 게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이 조용한 분위기는 뭐죠? 놀래서 그랬다는 거야? 아니면 다 알고 있다는 건가? 자, 아이언맨과 자스비 있죠? 자스비가 나와서 하는, 이게 인공지능이죠? 이게 먼 나라 얘기예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아이폰 갖고 하고 있잖아요. 핸드폰 갖고 하고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KT 이런 거에 보면은 뭐 SK, KT, 비브로드밴드 이런 데 가면은 막 음성으로 자, 테레비 켜, 채널 몇 번으로 돌려줘. 막 명령 내리죠? 그럼 말로 하는 거 다 되죠? 이거 그대로 구현되고 있잖아요.
뭐가 틀리지? 얘랑 걔랑? 똑같. 아이언맨을 못 만들어줘. 자,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IoT나 인공지능이 이제 생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쓰면은 괜히 어려워하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이미 다 들어와서 쓰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회사들 가면은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이런 기술력과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의 필요한 니즈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원하는 시대겠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세대는. 그죠? 지금 여러분들 동생들은 뭘 배우냐면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필수로 배워요. 기본으로. 알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인가요? 지금 중학교인가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5년 지나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들어오는 애들은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어떤 발표를 했냐면 미국도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컴퓨터하고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다. 프로그램을 필수로 합시다.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프로그램 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을. 우리나라는 지금 뒤늦게 와서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필수로 교과목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해갖고 올라오죠. 이거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런 IT 시대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생산해 나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년 뒤에 들어오는 애들하고 그렇게 경쟁해야 돼요. 5년 뒤에 오는 애들은 프로그램 다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죠. 지금 아마 프로그램 교육 하시죠? 열심히 들으세요. 안 들은 사람들은 다 들어야 돼. 화이팅! 아, 그래요? 앞으로는, 왜요? 여러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년 뒤에 애들은 그걸 다 배우고 오는 애들이고. 자, 여러분들은 이거 생소하죠? 이게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옛날에 선전한 건데 이런 게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잘. 이 80년대, 90년대에 나왔던 오리온 광고예요. 자, 제가 이걸 왜 썼느냐? 빅데이터의 가치입니다. 빅데이터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각광을 받느냐? 과거처럼 아까 전에 처도에 얘기했듯이 과거에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정보를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찾아다니면서 이런 시대가 안 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줘요. 누가요? 인공지능 또는 시스템이 또는 프로그램이 플랫폼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돌아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런 걸 개발하거나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뭔가를 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제 틀려진다는 거예요. 전략 포인트 자체가. 자, 그런데 이 빅데이터라는 건 항상 기술이죠. 기술은 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사람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 기업에서 얘기하면 고객이죠.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니즈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그런 전략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빅데이터랑 이런 기술들은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기술력이고요. 그런 서포트하는 기술력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은 전략 포인트 자체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빅데이터, IoT, 뭐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경쟁하는 사회는 이런 사회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취업해서 뛰어드는 사회는 이런 사회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5년도 안 걸릴 거예요. 앞에 사회가 변하는 속도들을 봤죠. 이제는 2, 3년마다 바뀌는 시대가 돌아하는데,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해서 나가려면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배우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의 무슨 데이터요? 여기 나와 있죠.
대량의 비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어든 그림이든 아니면 센서 데이터든 어떤 데이터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동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필요를 끄집어내서 그걸 분석해서 처리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한 해결이 빅데이터가 돼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빅데이터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빅데이터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럼 과거에는 없었느냐? 과거에도 데이터 분석은 있었어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 분석하고 지금 시대의 데이터 분석은 차이가 많이 나죠.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고 지금은 다 비정형화된 데이터고 데이터 양도 이제는 제타바이트로 넘어가고 근데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는데 구글이 하둡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분산 처리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게 가능하게 되는 세대가 왔고 그걸 통해서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그거를 도입해서 처리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세대고 그걸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필요를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업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